조금은 느리고 때로는 망설임이 앞선다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서투른 나의 모습마저도 다독여주고 싶은 내 마음은 맑음의 DJ 유나입니다. 불 꺼진 터미널 의자에 앉아 비행기 기다리다 널 떠올리네. 널 잊으려 한 여행 참 별거 없어. 하루에도 난 몇 번씩 널 떠올렸네. 모두가 잠이 든 새벽 터미널 가끔씩 들리는 발자국 소리 스치듯 지나간 그 걸음에도 참 많은 게 겹쳐와 힘들게 하지. 새벽공항엔 나만 깨있고 옅은 불빛에 책을 들어도 모든 게 그냥 흘러가버리고 너만 남아서 마주 채우네. 새벽공항엔 나만 깨있고 벽에 기대 음악을 들어도 모든 게 그냥 흘러가버리고 너만 남아서 마주 채우네. 온통 너로. 집 떠나온 지도 이제 꽤 오래. 익숙한 곳을 떠나면 괜찮아지겠지. 그 아니라도 생각에 훌쩍 떠난 여행 이곳에서도 그닥 달라진 건 없어. 새벽공항엔 나만 깨있고 옅은 불빛에 책을 들어도 모든 게 그냥 흘러가버리고 너만 남아서 마주 채우네. 새벽공항엔 나만 깨있고 벽에 기대 음악을 들어도 모든 게 그냥 흘러가버리고 너만 남아서 마주 채우네. 온통 너로. 어서오세요 여러분. 오늘의 내 마음은 맑음 헤르츠 아날로그의 노래 새벽 공항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특별한 일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며 보내셨는지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이요.
밤에 잠을 잘 못 잤었답니다. 아니, 도대체요, 어디서, 어떻게 지방까지 들어오는 건지 모기가 몇 마리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막상 불 켜고 잡으려고 하면 눈에 띄지도 않다가 누워서 잠들만 하면 그제서야 윙 하는 소리에 놀라서 깨곤 했는데요. 여름 더위에 지쳤던 모기들이 이제야 전부 나와서 활동하나 봐요. 그래도 저는 평소에 모기에 잘 물리지 않는 편이라서 아이, 집에 모기가 들어온 거지 뭐. 난 괜찮아 하고 자신만만했었는데 네, 모기 때문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면 아침에는 여기저기 물려 있어서 하루 종일 파리며 발등을 긁어댔더라는 네, 그런 슬픈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가을 모기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역시나 F 땡나, 홈키 땡 같은 약을 뿌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네. 가을 모기와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로 끝낼 수 있을지 고민을 담은 채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게요. 때로는 나조차도 모르는 내 마음,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수용하고 다독여주는 코너. 오늘의 나를 안아줘에서는요, 더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 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멀어져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 긴 하늘에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주세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플레이리스트요. 요즘 아침이랑 밤이면 쌀쌀하고 또 조금은 쓸쓸하기까지 한 그런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요즘 계절에 어울릴 만한 노래들 준비했고요. 첫 번째 코너에서는 더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무기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배종빈이 저서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를 통해 소개하는 무기력이란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무력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피할 수 없는 열등감이 가슴 한편을 쓰리게 하며 게으름과 나태가 삶을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라는 정의, 또한 무기력이란 의지가 부족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또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무기력의 원인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배종빈 박사는 무기력에는 취미나 운동 등으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종류와 그렇지 않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에 시달릴 경우 나의 무기력 패턴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무기력이 과도하고 장기적인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판단할 시 스트레스의 통제 여부를 파악해 통제 가능한 원인으로 발생한 스트레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통제 불가능한 원인으로 발생한 스트레스는 그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통제 가능한 부분일 수 있겠죠. 또한 과도하게 감정을 억누르다가 발생한 무기력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자신을 탓하거나 위축되기보다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지금 나의 감정을 궁금한 마음으로 살피고 열린 마음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완벽주의나 성실함, 습관 등등 무기력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는 내용, 또 나의 무기력이 어디서 오는지 관찰해 원인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고 바꿔 나가려고 노력해도 마치 헛바퀴 도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배종빈 박사의 첨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무기력에 대한 내용 중에서 중독과 회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카더가든의 밤새 함께 들어요. 나는 아름다운 꿈을 꾼 건진 모르겠네. 눈이 부셨던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 햇살이 좋은 날 운명처럼 다가온 그대, 꽃향기가 날 것 같은 그댄 밤새 잠 못 드는 내 맘 알까요? 그댄 알까요? 밤새 고민해요.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하죠? 처음 본 그 순간 기억하고 난 기억해요. 멈춰진 것 같던 그 시간들 밤새 잠 못 드는 내 맘 알까요? 그댄 알까요? 밤새
끌려오는 감정이 느껴져요. 원했던 그 사람이 왔네요. 까만 밤하늘에 그대 얼굴을 그려봐요. 깊어지는 내 맘 알아줘요. 카더가든의 노래 밤새 들으셨습니다. 네,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저는 아침이면 좀처럼 일어날 수 없어서 침대에서 미적거리고 낮에는 집중이 안 된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은 최대한 미루고 저녁에는 스마트폰 하다가 늦게서야 잠드는 패턴. 네, 즉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다 제쳐두고 마음속으로는 끌어안고 있는 불안감을 꾹꾹 누르기 위해서 하염없이 스마트폰만 보거나 기타 다른 일에 열중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네,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죠. 바로 저의 이야기이자 또 다른 무기력에 시달리는 누군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배종빈은 저서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를 통해 중독과 무기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무언가에 중독되기 쉽고 중독은 잠시나마 무기력을 잊게 만들어 점점 그 대상에 의존하게 만들고 무기력을 악화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중독에 빠진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중독에 빠지면 우리의 도파민 체계가 엉망이 되고 일상 속 자연스러운 자극에서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중독 원인에서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점차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중독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도파민 체계도 정상화되는 것인데요. 다만 배종빈은 현대사회에서는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을 중독시키기 때문에 자신이 중독인지조차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술, 담배, 마약 등 대표적인 중독 물질뿐만 아니라 OTT나 너튜브를 포함한 각종 매체, SNS, 게임, 심지어 인터넷 뉴스까지도 돈이 아닌 시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독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독 행위를 통해 잃어버리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더 인지하기 어렵다고 해요. 네, 저 역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 붙잡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시간을 잃고 있어 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중독이 위험한 이유, 중독 대상에 몰입하는 동안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시간경과의 과소평가와 중독 대상에 접근하지 못할 때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끼는 시간의 과대평가 같은 시간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간 왜곡 상태는 갈망과 불안이 작용한 결과로서 뇌의 보상체계인 도파민 분비가 지나치게 증가해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또 무기력을 야기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스마트폰을 통한 각종 매체에 중독되어서 내가 시간 왜곡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면 앱을 통해 스크린 타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중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중독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노래 듣고 계속합니다. 적재의 별 보러 가자.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너와 나의 걸음이 향해 가는 그곳이 어디일진 모르겠지만 혼자였던 밤하늘 너와 함께 걸으면 그거면 돼 적재가 부른 별 보러 가자 였습니다. 무기력할 때 중독에 더 쉽게 빠지는 이유. 정신의학과 전문의 배종빈은 저서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를 통해
중독행위가 단순히 쾌감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있던 불쾌한 기억이나 미래에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일 또는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 등 중독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자기 전에 복잡한 생각을 피하려 스마트폰을 보다가 스르륵 잠드는 경우, 자기 전에 꼭 술을 한 잔 마셔야 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해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 중독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처법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는 것. 두 번째, 중독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 세 번째, 대화라고 해요. 우선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생각의 반복 자체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지나친 생각에 빠져 괴로울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면 불필요한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 9시에 좋아하는 카페에서 1시간 동안 미래에 대해 생각할 것을 정해두고 주중에 관련 생각이 들면 약속일, 나 스스로 한 약속일까지 생각을 미뤄두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중독이 안 되는 몰입 대상을 찾는 것은요. 우리의 뇌는 생각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다면 굳이 생각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해요. 때문에 운동이나 글쓰기와 같이 중독을 일으키진 않지만 그 순간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나와 잘 맞는 활동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끝으로 대화. 우리의 뇌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대상에 매력을 느끼지만 확실히 정리된 대상에는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어느덧 생각이 정리되고 해당 생각이 주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야기할 대상이 마땅치 않거나 대화하기 껄끄러운 주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럴 땐 대화만큼은 아니지만 글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머릿속에서 맴도는 어떤 생각, 불안감을 억누르려 즐거운 것도 아닌데 그저 중독되어서 일정 행위를 반복하고 계시다면 시간을 정해서 그 생각을 깊게 해보고 글로써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그 밖에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들 책에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배종빈 의사의 저서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소은의 뭐라고 말을 꺼낼까 듣고 저는 다음 코너로 돌아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낼까 고민 많이 해봤지만 할 말이 딱히 없어서 그래 우선 뭐 축하해 전에 만났던 그 사람 다시 만난다며 들었어 마음이 좋진 않지만 네가 행복하면 됐어 난 웃음거리가 됐나 이렇게 될 걸 알았더라면 정말 좋아 보이는 너 축하해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너는 무슨 맘이었을까 맘에 담기도 벅차던 사랑을 속삭이던 너는 어째서 나를 향하던
시선을 옮기게 된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가 된 걸까? 웃음거리가 됐나? 이렇게 될 걸 알았더라면 정말 좋아 보이는 너. 결국 이럴 거라면, 이렇게 끝날 얘기였다면 시작하지도 말걸. 축하해 너, 축하해. 오늘도 행복을 전합니다. 감성 가득한 시간. 몸과 마음이 충만한 오늘. 서대문 FM에서 오늘도 행복을 약속드립니다. 우린 작은 말로도 웃을 수 있었죠. 내일이 두려웠지만 함께여서 좋았죠. 소원했던 배웅에 한숨만 커져가고 기약 없는 기다림은 그리움이 고이지. 다 알고 있어요. 내 곁을 떠났다는 건.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맘이 그렇다는데. 석양의 그림자는 미련만큼 늘어지고 아꼈던 사랑들이 눈물 되어 흐르네. 소원했던 배웅에 한숨만 커져가고 기약 없는 기다림은 그리움이 고이지. 다 알고 있어요. 내 곁을 떠났다는 건.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맘이 그렇다는데.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채웠던 별인 거야. 늦은 밤이 다가오면 너의 생각에 잠겨서 밤을 지워버리곤 했었어. 유나의 오늘도 반짝반짝. 참여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받은 2,000원짜리 편의점 상품권. 편의점에서 만난 귀여운 좋아하는 캐릭터의 콜라보 제품들. 뜻밖의 추천으로 알게 된 재미있는 웹툰 한 편. 점심 산책 때 낯선 길을 통해 만난 새파랗고 예쁜 하늘. 퇴근하며 잠시 얻어탄 다른 부서 직원과 나누었던 대화들. 어느덧 서늘해진 밤 공기. 오랜 친구와의 만남과 친구와 10년 만에 다시 찾은 추억의 식당. 우연히 들어간 곳에서 경험한 체험 전시장의 신선한 충격. 가족끼리 맛집을 찾아갔던 것과 식사 후 들린 한강에서 때마침 진행되고 있던 불꽃놀이까지. 나의 하루를 빛나게 해준, 오늘 잊은 소중한 선물들에 감사한다.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화요일 밤 10시에 본방, 수요일 낮 2시에 재방되는 내 마음은 맑음에서 리도어의 노래 어쩌겠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두 번째 코너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저 DJ 유나의 오늘도 반짝반짝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요즘요 정말이지 별다른 일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이 매일 집과 회사, 네, 집, 회사를 반복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이벤트들이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는 일도 많고 또 만나는 사람도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월초에 일정 잡을 때 한 주에 모든 일들이 몰려 있어서 그래도 아직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대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벌써 9월도 반 이상이나 지났지 뭐예요. 얼마나 놀랍고 소름 돋는지. 이렇게 가다가 내가 따라가기도 전에 시간만 먼저 훌쩍 멀리 어딘가로 가버릴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네, 나이가 들수록 왜 새로운 경험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패턴화된 하루가 뇌에 저장되어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그저 몇 개의 덩어리처럼 인식이 된대요. 그래서 시간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일정한 루틴이 있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정말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가 지난 주말에 늦은 아침에 일어났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들 하다 보니까 하루가 길고 지난 한 주가 마치 하루를 더 얻은 것처럼 8일쯤 되는 것처럼 느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하는 행동은 사실 비슷비슷했거든요. 자전거 타고 걷고 또 한 번쯤은 맛있는 음식 먹고 근데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근데 새롭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익숙한 행동은 또 낯설고 신선하게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 혼자라도 좋으니까
나를 새롭고 낯선 장소에 데려가고 또 경험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한 주에 하나씩 혹은 2주에 하나쯤이라도 나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볼거리나 즐길거리 아니면 먹을거리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겹고 무기력한 일상에서 작은 활력이 선물처럼 찾아올 것이라고 네, 그렇게 믿어보면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산들의 작은 상자입니다. 아주 작은 상자 속에 난 살고 있어. 조금 움직여도 벽에 닿는 듯해. 웬일인지 답답하지는 않아. 작은 상자 속에 사는 나는 상상을 해. 깨끗한 바람 날 감싸는 넓은 들판 위 내가 서 있는 거라고. 세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봐.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주위를 둘러보면 빠바바 빠바바. 내 마음 같은 세상이야. 어려울 건 없어. 내일은 안 웃을 거야. 괜한 걱정하지 말고. 세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봐.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주위를 둘러보면 빠바바 빠바바. 내 마음 같은 세상이야. 어려울 건 없어. 세상엔 아름다운 것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내 마음이 지쳐서 놓쳐버린 건 아닐까.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주위를 둘러보면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주위를 둘러보면 빠바바 빠바바. 내 마음 같은 세상이야. 내 마음 같은 세상이야. 어려울 건 없어. 산들의 작은 상자 들으셨습니다. 우리 방송은 마지막 코너인 오늘의 3분 명상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호흡 관찰 명상 해보려고 해요. 호흡 기반 명상 중에서도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은 별다른 기교나 큰 행위 없이 간단하고도 편안한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가볍게 깨워주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앉아서 하시거나 누워서 하시거나 어딘가 이동할 때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다가 한숨 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면 집중하다가 리프레시 할 때 애매하게 남은 짜투리 시간에 해보면 좋은 명상이 아닐까 싶어요. 방법은 늘 똑같습니다. 가이드에 따라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가 먼저겠죠. 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집중을 해보는 게 전부고요.
만약 나의 호흡 속도가 저의 가이드와 맞지 않다면 그냥 편안하게 나의 속도에 맞춰서 호흡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명상이지만 함께 하시는 동안 몸이나 마음에 쌓인 긴장감 잠시나마 놓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3분 명상, 호흡 관찰 명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앉거나 누운 채로 명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앉아 계시다면 등을 곧게 세워 바르게 앉되 가볍게 몸을 흔들어 긴장감 풀어줍니다. 누워 계시다면 천장을 바라본 채 바르게 눕고 허벅지 옆에 양손을 내려놓고 발과 고개를 까딱이며 긴장감도 풀어줍니다. 특히 목과 어깨, 턱과 미간 등에 긴장된 부분이 있다면 힘을 살짝 풀어주세요. 이제 두 눈 살며시 감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숨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온몸에 호흡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숨을 내쉴 때 긴장감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이드와 속도가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애써 호흡을 조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의 속도에 맞춰 호흡하며 숨을 쉬고 있는 나를 느껴봅니다. 숨을 마실 때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숨을 내쉰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아,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깨닫고 숨결이 코끝을 스치는 감각, 가슴이나 배가 오르내리는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며 나의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조금 더 깊게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신선한 공기가 온 몸을 채우는 것을 느끼고 깊게 내쉴 때 머릿속의 무거움과 피로, 무력감이 숨을 따라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고 내쉬는 숨과 함께 불필요한 무거움은 빠져나갑니다. 이제 심호흡과 함께 명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깊게 내뱉으며 조금씩
호흡에서 내 몸으로 감각을 옮겨봅니다. 한 번 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깊게 뱉으며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일이 하나도 안 풀리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내가 나를 달랠 힘도 없고 공허하고 외로울 때 세상은 마음처럼 하나도 쉽지 않고 내 앞에 길이 막막해 보일 때 어제와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친 내가 보일 때 하늘을 바라봐 어두워도 괜찮아 빛나는 별을 찾지 않아도 돼 멍하니 바라봐 아무 생각 없이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아도 돼 사람들의 위로 전혀 와닿지 않고 그냥 멋쩍게 웃어 넘길 때 집에 가는 길에 고개 들 힘도 없지만 혼자 이겨내야 할 때 하늘을 바라봐 어두워도 괜찮아 빛나는 별을 찾지 않아도 돼 멍하니 바라봐 아무 생각 없이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아도 돼 하늘을 바라봐 어두워도 괜찮아 빛나는 별을 찾지 않아도 돼 멍하니 바라봐 아무 생각 없이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아도 돼 조금은 느리게 걸어가도 돼 109의 별이 되지 않아도 돼 들으셨습니다. 미국 출신의 시인 벤자민 알릴의 사이언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독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중독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재한 상태다. 우리는 가끔 불확실함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이루려던 것을 잊어버린 채 눈앞의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려 오히려 전혀 다른 곳으로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왔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다시 원하는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고통과 시간을 생각하며 너무 늦었다고 포기할 때도 있죠. 하지만 나 자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진정한 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찾으려는 노력은 언제가 되었던 그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시도야말로 나 자신을 찾는 첫 걸음일 테니까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기프트의 잘가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내 마음은 맑음. 저는 DJ 유나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